천안과 아산 지역 대학들의 신입생 정시 모집 경쟁률이 다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대학들의 경쟁률 알아봤습니다. 아산시가 제2공영주차장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합니다. 고정식 단속카메라 설치는 물론 이동식 단속카메라 운영을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공영주차장 이용률도 높일 계획입니다. 올해 행복도시에 약 4,000세대의 주택이 준공을 앞두고 있고 약 7,000세대의 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전을 위해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6,5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세종시 공영주차장 최초 1시간 무료 운영이 올해 6월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천안과 아산 지역 대학들의 신입생 정시 모집 경쟁률이 다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대학들의 경쟁률 현황 송용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2학년도 순천향대 정시 모집 경쟁률은 7.22대 1로 전년도 5.11대 1에서 다소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4.57대 1을 기록했던 당국대 천안 캠퍼스도 10대 1을 넘긴 의예과와 글로벌 한국학과, 문예창작과 등에 힘입어 5.59대 1로 올랐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지난해 2.49대 1에서 4.66대 1로 2배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백석대와 남서울대, 상명대 천안 캠퍼스, 호서대도 각각 4.75대 1, 4.7대 1, 4.68대 1, 4.1대 1로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경쟁률이 하락한 곳도 있습니다. 지난해 3.22대 1이었던 나사렛대는 2.05대 1로, 2.14대 1이었던 선문대는 1.77대 1로 하락했습니다. 대학 관계자는 일부 지역대의 경쟁률이 상승했지만 추가 모집을 통한 신입생 충원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올해 행복도시에 약 4,000세대의 주택이 준공을 앞두고 있고 약 7,000세대의 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행복도시 건설청에 따르면 올해 준공되는 주택은 일반 분양 물량 2,085세대와 임대 1,835세대에 이릅니다. 또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 물량 4,142세대와 임대 2,885세대 규모입니다. 행복청은 올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한옥이나 제로에너지 등을 테마로 한 단독주택을 조성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올해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합니다. 세종시는 올해 탄소 중립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탄소 중립 지원센터 설립과 탄소 중립 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5일에는 2050년까지 세종시를 탄소 중립 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후행동 실천선언 행사를 비대면으로 열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언 행사에는 세종시 공공기관과 기업, 시민단체 등 100여 곳이 참여해 각 기관별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 계획을 전했습니다. 충남도의회 김현 의원이 6월 지방선거 천안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5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따뜻한 경제도시 천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사람의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는 스마트 복지시대를 열고 천안을 충청권 메가시티의 대표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주정차가 만연했던 아산 배방읍 공수리 제2공영주차장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됩니다. 고정식 단속카메라 설치는 물론 이동식 단속카메라 운영을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공영주차장 이용률도 높일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 배방읍 공수리 제3공영주차장 인근 도로입니다. 상가 주변 불법 주정차가 만연했지만 고정식 단속 카메라 설치 등 단속이 강화되면서 불법 주정차가 크게 줄었고 공영주차장 이용률도 높아졌습니다. 공수리 제3공영주차장에 이어 지난 3일부터 공수리 제2공영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도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단속은 고정식 카메라 4대와 이동식 카메라를 통해 실시되며
단속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주말은 제외됩니다. 상가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역시 단속이 유예됩니다. 아산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의 통행 불편을 줄이고 공영주차장의 활성화를 위해 단속을 강화했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조성되는 공영주차장 인근에도 고정식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청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6,5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550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분야별로는 제조업 경영 안정 1,200억 원, 창업자금 200억 원, 사회적 경제 50억 원, 소상공인 2,800억 원 등입니다. 도는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자금 신청 방식을 비대면으로 바꿨습니다. 세종시가 올 한 해 상가 밀집 지역과 주택가, 주요 도로변 등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에어풍선 등 무연고 입간판에 대한 수거 또는 처리를 지원합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경영 악화로 상공인 폐업 사례가 속출하면서 홍보용으로 사용하던 입간판을 방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현장 조사를 추진해 입간판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무연고나 장기 방치가 확인되는 경우 일괄 수거할 계획입니다. 또 시민이나 상가 관리자 등의 신고 접수로도 수거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당초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세종시 공영주차장 최초 1시간 무료 운영이 올해 6월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른 소비 위축과 매출 하락 등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피해가 큰 상황이라며 지역경제 회복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무료 시간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료 운영 연장 대상은 조치원 주차타워를 비롯해 아름동과 종손동 공영주차장, 이생활권 환승주차장 등 4곳입니다. 이민년 새해를 맞아 지역 단체장들마다 신년사를 내놓고 있는데요. 박상돈 천안시장과 오세환 아산시장은 모두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뒀습니다. 신년사 키워드 송용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역경제와 문화를 신년사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코로나19로 흔들린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천안사랑카드 발행과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확대하고 산업단지 조성을 앞당겨 약 4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K컬처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문화 엑스포를 정기적으로 독립기념관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세환 아산시장의 신년사 키워드도 지역 경제였습니다. 오 시장은 50만 자족 도시를 향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본궤도에 올려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성 중인 산업단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첨단 외국인 투자 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화폐인 아산페이의 발행 규모도 올해 3천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3대 위기 극복 방안을 더욱 발굴하고 충남형 선도 정책들이 새 정부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올해 최우선 과제로 원격 수업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 격차 해소와 심리 정서, 사회성, 신체 발달 저해를 극복하는 교육 회복을 꼽았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청년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인구와 가구, 주택 등 53개 항목이 담긴 청년 통계를 새로 내놨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천안시 청년 인구는 23만 3,007명으로 전체 인구의 35.4%입니다. 이는 전국 청년 인구 비율보다 4.6%포인트, 도내 평균보다 6.9%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천안 청년 통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 넘게 중단됐던 천안역사 증개축 설계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내년 하반기 착공에 이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3년 3년간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던 천안역. 하지만 20년 가까이 임시역사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국가철도공단과 협약을 맺고 이듬해 증개축 설계에 들어갔지만 지난해 9월 천안 청주공항 복선 전철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사업이 중단된 지 1년 3개월여 만에 설계 작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허송세월만은 아니었습니다. 천안시와 지역 정치권은 기존 284억 원에서 500억 원 내외로 사업비를 증액시켰고 수시 배정 예산으로 설계비 15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중지되는 기간 동안 사업비를 증액시켰으며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른 만큼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천안 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예산 증액 과정에선 천안 역세권 주변 개발 사업과 천안 역사 구상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를 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천안역 증개축 사업은 증축 약 3,000제곱미터, 계량 5,200제곱미터 규모로 내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마치고 내년 하반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모습의 천안 역사는 오는 2026년에 선보일 전망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공사비 증가로 인해 착공이 지연됐던 아산 둔포 국민체육센터가 다시 추진됩니다. 아산시는 사업비를 증액해 오는 3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둔포면 석공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둔포 국민체육센터. 25m 길이의 수영장을 포함해 다목적 체육관과 지원실 등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연면적 2,958제곱미터 규모로 국비와 시비 등 95억 4천여만 원이 투입돼 지난해 6월 착공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와 자재비 등이 상승하면서 기존 대비 약 42억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공사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산시가 체육센터 사업비 21억 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하면서 체육센터 건립이 다시 추진됩니다. 다만 재정상 문제로 추가 사업비를 온전히 확보하기 어렵게 되면서 면적 축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줄어드는 면적은 약 370여 제곱미터로 사무실 등 지원실이 줄어들 예정이며 수영장과 체육관 등은 기존과 같은 규모로 건립됩니다. 아산시는 현재 실시 설계가 마무리 단계인 만큼 올해 3월쯤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좀 늘고 또 감리 부분에서 건설사업 관리 용역으로 또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21억 9천만 원 정도 증가됐고요. 설계는 이제 마무리 단계고요. 사업비 증가로 차질이 빚어진 둔포 국민체육센터는 당초 계획보다 6개월가량 늦은 오는 2023년 6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선장 스마트 에코폴리스 일반 산업단지를 2022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이 산업단지는 선장면 대응리 일원에 사업비 2,322억 원을 투입해 93만 제곱미터 규모로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사업 시행자 대표 기업은 주식회사 SK에코플랜트로 시는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3,3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건축물의 맞춤형 안전관리를 위해 지역 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합니다. 지난해 11월에 설치한 건축안전센터는 건축허가와 신고시, 내진 등 구조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검토를 지원합니다. 또 공사 단계에서는 공사 감리 감독과 사용 승인 도서 기술 검토 등을 하게 됩니다. 현재 신도시 일생활권에서 운영 중인 수요 응답형 버스 셔클이 세종시 대중교통수단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운행 지역을 이생활권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택시업계 반발 등으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봄부터 세종시 일생활권에서 운영 중인 수요 응답형 버스 셔클입니다. 승객이 스마트폰 앱으로 버스를 호출하면 가장 효율적인 경로에 있는 버스가 배차되고 미리 정해놓은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면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방식입니다.
최초 12대에서 6대가 추가돼 현재 18대가 운영 중이고 회원수도 운영 초기 300여 명에서 1,600여 명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세종시는 올해 셔클 10대를 추가로 투입해서 운행 지역을 이생활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오는 5월로 목표를 잡고 있지만 계획대로 추진될지 미지수입니다. 무엇보다 택시업계의 반발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미리 호출하고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주는 운행 방식이 콜택시와 비슷한데 택시업계에선 자신들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며 확대 적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 이생활권과 저층까지를 간다는 말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 근데 그것도 없애야 되고 택시 안 들려주려고 하는 방안으로 이제 그런 대책을 세운 것 같은데 그거는 뭐 택시하는 사람으로서 다 반대지.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달 중 택시업계와 소통 협의체를 열 예정이라며 최선의 대안을 찾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세종시의 고민은 또 있습니다. 셔클의 수익률과 공공성이 기대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셔클 한 대당 1년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1억 3천만 원 정도인데 수익은 10%를 조금 상회하는 1,500여만 원에 그칩니다. 일반 시내버스보다도 낮은 수준이란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지금은 개발사인 현대자동차가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2024년 실증 기간이 끝나면 오롯이 세종시에 부담이 됩니다. 여기에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시내버스와는 달리 셔클은 회원제를 통해 운영돼 공공성이 떨어지고 또 일부 생활권만 도는 시내버스와 노선이 겹친다는 점도 세종시의 고민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전이면 신암골길에 있는 목인동과 조치원읍 신안리에 있는 꽃밭에서가 세종시 첫 민간 정원으로 등록됐습니다. 세종시는 관련 법에 따라 지난해 두 곳에 대한 민간 정원 등록 신청을 마쳤으며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최종 등록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제1호 정원이 된 목인동엔 교목 689루와 초화 13,000본 등이 식재돼 있고 2호 정원인 꽃밭에서엔 관목 139루와 초화류 18만여 본이 식재돼 있어 매년 시민들의 발길을 끄는 이색적인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오는 7일까지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참여자 36명을 모집합니다. 참여 대상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며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과 실직자, 휴업 또는 폐업 자영업자 등을 우선 선발하게 됩니다. 신청은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며 사업 대상으로 선발되면 이달부터 5월까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 공공청사 등에 배치돼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어르신 목욕 및 임이용권을 배부합니다. 사용권은 관내 목욕업소와 임이용업소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며 이번에 배부된 단일 이용권과 코로나19 등으로 사용기간이 연장된 지난해 미사용권은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수령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할 경우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아산시가 지역경제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도 아산페이 10% 할인 판매를 계속 이어갑니다. 시는 올해 우선 772억 원을 발행해 소진시까지 할인 판매를 실시하며 이후에도 대규모 발행을 진행해 지역경제 소비 촉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한편 아산페이는 월 100만 원까지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시는 올해부터 지류 판매 대행점을 농협과 신협, 우체국 등 69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법을 알아보는 알기 쉬운 건강상식 시간입니다. 밥을 먹은 후 속이 불편하고 통증까지 유발하는 소화불량, 주변에서 흔히 겪는 일인데요. 이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소화불량증을 의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복통이나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기능성 소화불량증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은 내시경 등의 각종 검사를 통해서 증상의 원인이 될 만한 질환이 확인되지 않지만 소화불량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질환입니다.
소화불량 증상이 악화되었다가 호전되었다 하는 것이 반복되어 만성적으로 환자들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은 식후에 불편감, 조기 포만감, 식욕부진, 상복부 불쾌감 또는 통증, 속쓰림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다른 기질적 질환 없이 최근 3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기능성 소화불량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맵고 짠 음식을 먹는 경우, 과식이나 과음, 지나친 약물 복용, 과도한 스트레스와 신경과민 등이 위의 기능을 떨어뜨려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위는 교감, 부교감 신경으로 이루어진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서 소화장기를 움직이도록 명령을 하지 않아도 음식을 먹으면 위가 자연스레 움직여 위산을 분비하고 운동을 하며 소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불안, 긴장 등과 같은 자극을 계속해서 받게 되면 자율신경계 중 하나인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과다하게 분비된 위산은 속쓰림과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능성 소화불량증을 신경성 소화불량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은 위 식도 역류증,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의 약 3분의 1 정도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을 호소하며 한의원에 내원하신 분들 중에 등 부위 자결감이나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합니다. 식후에는 바로 눕지 않습니다. 과식이나 과음, 지나친 흡연은 삼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기름지거나 맵고 짠 음식을 피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유당 불내성이 있으신 분들은 유제품 섭취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에 좋은 약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강입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복부가 냉하고 비위가 약한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소화불량, 식욕부진, 구역, 설사, 감기 등에도 효과적인 약재 중 하나입니다. 또 귤의 껍질 부위인 귤피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귤피는 소화기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더부룩하고 가스가 많이 차는 증상 등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 약재입니다. 이상으로 소화불량에 도움이 되는 생강과 귤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한 가지 약재만 복용한다고 증상이 반드시 좋아지는 것이 아니며 환자분마다 증상과 체질이 다르므로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시어 진료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어 답답한 기능성 소화불량,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하시어 조기에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LS밸브에서 일반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5-398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불당 오디세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 격일제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622-793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